네, 저는 일단은 그 제품 판매 위주로도 올리고 싶고, 사실 리크루팅도 올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일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많이 올리기도 하고, 제품도 올리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아이 사진도 올리고, 애도 있으면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정체성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가도 되는 걸까?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사실 올릴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육아는 저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주 타겟층을 봤을 때 엄마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뭐 20대 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분들도 너무 많지만 엄마들도 많고 엄마들이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육아맘들이 가족들도 챙겨야 하고 아이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바쁜 와중에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이런 콘텐츠들을 갖고 계신 인플루언서 분들이 실제로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키워드를 이렇게 성립을 하세요. 이제 그 제품 소개와 제품을 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담으면서 육아도 포함을 하시면, 육아를 포함을 하시는데, 육아를 하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믹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따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육아맘도 하시면서 이 계정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거니까 그걸 아예 좀 약간 믹스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육아맘으로 계속 계정 가는 거는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지금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저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여줄 게 많은 건 굉장히 장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만나 뵙는 분들 중에 정말 인스타 공구만으로 100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에 1일 1피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회사가 있으시고 기업이시죠. 1일 1피드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1일에 2개 정도 컨텐츠를 올리거든요. 그분들은 하루에 막 4개씩 올리세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게 반응률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많은 용량에 있는 그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서 그 컨텐츠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더 많은 방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보게 돼요. 공감 능력도 사게 되고. 아이 엄마가 쓰는 제품이라고 하면 더 믿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자,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마이크 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만 팔로우 되셔야 되잖아요. 네. 팔로우가 이제 늦을 거니까 지금 팔로우도 캡처를 한번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팔로우가 뭐 100명이었고, 요때는 200명이었고, 300명이었고, 아, 드디어 1000명이 되었고, 2000명이 되었고, 이런 것도 캡처 해놔서 좀 나를 자극하기 위한 좀 증거 아닌 증거로 남겨두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저는 카메라를 정말 폰 하나로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카메라 폰 하나로만 하고 있어요. 다른 카메라로 안 쓰고 핸드폰 하나로 이걸로만 하고 있어요. 네, 질문 쭉쭉 올려주세요. 카메라는 폰 하나만으로 하긴 하는데 저는 삼각대는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각대 꼭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댓글 같은 거 쓰게 되면 댓글은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어요. 저는 만렙 키보드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렙 키보드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는 키보드예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폰으로 쓰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질문 같은 게 DM으로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이랑 키보드로 연결해서 카페나 집에서 업무 볼 때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훨씬 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이 정말 전부 다예요. 그 이상으로는 쓰는 게 없고 핸드폰 하나로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신 사진 자신이 없는데 전신 사진 꼭 안 올려줘도 상관없어요. 전신 사진.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를 갔다라는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전신 사진이 들어갔던 건데 음, 꼭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은 요 볼이라든지 얼굴 위주로만 찍어서 올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트러블이 났는데 없어지는 전후 사진을 올리게 되면 요 볼 위주로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사진을 첫 번째 피드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반응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셀카나 아니면 제품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내가 들어가 있는 그 풍경, 그런 단신샷 이런 사진을 첫 번째 사진으로 쓰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사진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반응률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전후 사진을 가끔 올려주는 거죠. 가끔 메인에 올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믹스해 주시면 돼요. 팔로우 사는 건 어떤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팔로우를 사는 게 내가 정말 너무 팔로워가 없어요. 너무 막 50명,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조금 사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안 좋으냐면 인스타에서 인기 게시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인기 게시물을 상단 위로 뜨게끔 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팔로워가 몇 명이고 팔로워가 1000명인데 좋아요가 몇 개 달렸네, 반응률이 얼만큼이네, 이거에 따라서 인기 게시물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팔로워를 내가 반응도 없는데 팔로워를 구매를 해서 10,000명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똑같이 예전처럼 좋아요는 80개밖에 안 눌려요. 그러면은 인기 게시물에 절대 안 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 고객들이랑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어쨌든 인기 게시물에도 뜨고 상단에 노출도 돼야 되는데 팔로우는 10,000명인데 좋아요 수가 계속 100명, 100개, 50개 이렇게밖에 안 되면 노출이 안 돼요. 첫 번째 사진이 왜 노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스타 할 때 어때요? 이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사진들을 보잖아요. 근데 사진이 너무 평범하거나 너무 검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무난하게 되면 이 스크롤을 내리다가 내 사진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조금 화사한 옷을 입으시고 조금 밝은 곳에서 찍으시고 이런 걸 말씀 항상 드리는 거거든요. 설정석 같은 경우도 셀프로 다 하시나요? 찍어주는 사람이 못 찍으면 이거는 꿀팁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런 장소에 갔어요. 그럼 이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만약에 다른 인스타에 나와 있는 왜 포토스팟이라고 하죠. 핫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보통 찍는 곳들이 조금씩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진을 캡처해서 그 친구한테 그냥 보여줘요. 이렇게 찍어줘.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자, 저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10장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나, 둘, 셋, 찰칵 이렇게 해서 그 예쁜 사진이 나오기가 쉽지가 생각보다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포즈를 하고 있고 10장 연속으로 찍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진을 미리 보여주고 똑같이만 찍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찍어주는 사람이 못 찍을 수 있죠. 사진을 잘 찍는 사람보다 찍어주는 사람이 못 찍는 경우가 더 훨씬 많죠. 저는 지금 이제 남편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전보다 사진을 좀 더 많이 잘 찍게 됐어요. 팔로워 중에 부업 계정이나 외국인 계정들이 있는데 이런 계정들은 다 차단하는 게 좋나요? 그대로 두는 게 낫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네, 이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초반에 제가 초반 분들 팔로우 사셔도 그냥 이해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100명이나 200명이나 300명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많이 사지는 마세요. 근데 이런 부업 계정이나 외국인 계정들도 어쨌든 나한테 계속 신규 팔로워로 붙어주게 되면 왜 사람도 모이는 곳에 계속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 팔로워가 이만큼이네라고 하고 나도 한번 이분을 팔로우하기가 조금 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영향이 없어요. 예, 계정 활성화 영향 없으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만렙 키보드 좋고 그 다음에 삼각대도 말씀드렸는데 삼각대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서 그냥 저렴한 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저렴한 거 아무거나 쓰고 있어요. 와, 교장 선생님이시 오늘 궁금한 거 많이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저는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라 궁금하신지 제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무난하고 평범한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뭐 몇 시에 인스타 올려야 돼요. 스토리는 몇 개 올려야 돼. 이런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일상 사진이나 제품과 직업과 관련 없는 그런 사진들이 반응이 좋은데 그런 걸 자주 올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반응이 좋다는 거는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을 보고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사진을 보고 반응이 좋은 거거든요. 반응이 좋은 사진을 첫 번째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제품 관련된 거를 2번, 3번 옮기시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너무 예쁘게 나와서 잘 올리고 싶어요. 근데 어, 그 뭘로 예를 들까요? 여름에 선크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선크림 우리 4시간에 한 번씩 바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페에 있는 사진을 찍고 그 카페에서 그냥 선크림을 손으로 찍으세요. 우리 네일팁 붙인 손으로 선크림을 그 카페에서 똑같이 비슷한 분위기로 사진을 찍으시고 발음률이 좋은 사진을 첫 번째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그 선크림 사진을 두 번째, 세 번째에 올리시면서 자연스럽게 내 사진인 척 했다가 제품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정말 리얼로 일상인 척 하면서도 제품이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사진도 올리시고 실제로 제품만 관련된 사진도 올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실제로 괜찮으시면 카페에서 살짝 이렇게 뭐 선크림 4시간에 한 번씩은 발라야 되시는 거 아시죠? 하면서 발라주는 영상 가볍게 한 5초 정도 찍으셔가지고 올리시면 더 좋고요. 외국인 계정 그냥 두면 알고리즘이 엉킨다고 해서 삭제하고 있었는데 삭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팔로워 수 되게 많고요. 터키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 다 삭제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외국인 분들 되게 많아요. 타임 플레이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때에 맞는 TPO를 입으셔라. 시간과 장소와 때에 맞는 의복을 갖춰라. TPO를 맞춰라. 우리 왜 결혼식장 가면 하객룩 입으시고 뭐 아이들 뭐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면 예쁘게 조금 나름대로 갖춰 입고 가죠. 추리닝 안 입죠.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 채팅 걸어오길래 다 차단했어요. 뭐 채팅 걸어오는 건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공구 문의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모레 계정이나 타사 제품, 음식이나 뷰티 관련 제품을 올리게 되면 고객님들의 신뢰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돼요. 협찬은 협찬은 일단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제품 외에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협찬 제품 제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개나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협찬도 당연히 안 받고 광고도 안 받고요. 뭐 가끔씩 예를 들어서 숙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렌탈 스튜디오 같은 거. 내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렌탈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요런 거 정도는 협찬을 뭐 받아도 회사에서 오케이를 하시면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제품 뭐 렌탈 스튜디오라든지 숙소라든지 뭐 이런 제품 음식 같은 거랑은 뭐 내가 하고 있는 화장품이랑 또 관련을 지어서 제품 소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뷰티 관련 거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꼭 제품만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세안법. 제품이랑 상관없이 세안법을 그냥 내가 노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화장품 뷰티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하면서 세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뭐 손 씻는 법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뭐 이런 컨텐츠도 있잖아요. 선크림을 정말 하루에 한 번만 바르면 될까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실제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의 컨텐츠를 올려주면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팔로워 분들이 그걸 보러 들어왔다가 제품까지 보게 되는 거니까요. 너무 제품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넵. 제품 릴스보단 일상 정보성이 더 노출이 잘 돼요. 그쵸. 근데 일상 정보성 노출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품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누가 봐도 광고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뭔가의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그 제품을 한 번만 보고 구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나 휴가철에 이거 이 쿨링 제품 한번 써볼까? 생각을 했다가 근데 그게 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보여요. 또 그러다 보니까 CF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가 친구가 나 요번에 그 제품 썼더니 진짜 좋더라. 이 한마디에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은 여러 번 돼야 돼요. 이 광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품이 한 번만 노출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제품에 대한 장점을 피드에 다 나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소개를 시켜주시고요.
그분들이 궁금하시면 다 찾아보게 되어 있고 다 상세 페이지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스타그램을 너무 홈쇼핑처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아모레 계정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제 이거 그 지연님 공구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뷰티 제품, 다른 뷰티 제품도 협찬을 받으시고, 어, 아모레 제품도 하시고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계정 두 개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와 관련이 있는 제품이 협찬을 받는 게 아모레에서 괜찮다, 회사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걸 받으시고요. 제품과 결합을 하세요. 결합을 하셔서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 인스타 열심히 하다 보면 카페 같은 데에서 뭐 디저트라든지 이런 거 협찬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카페가 보통 광고를 하기 위해서 되게 예쁘게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도 되게 좀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냥 그거 기분 좋게 협찬 받으시고 그 카페도 홍보해 줄 겸 그 안에서 제품도 홍보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키우려고 하면 두 개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아, 제가 홍보하고 싶은 제품을 많이씩 갖고 다녀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말씀해 주셨네요. 제품 들고 다니는 거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고요. 저도 제품을 이렇게 뭐 지퍼백이나 파우치에 항상 들고 다녀요. 오늘 교육 내용 너무 좋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인스타 강사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꼭 시간 맞춰서 피드를 올려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런 거 있어요. 왜 우리도 여름철에 판매하는 화장품이랑 겨울철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소개 방법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인스타도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냐면 공휴일 전날 밤에는 피드를 꼭 올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늦게 자거든. 네.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피드를 꼭 공휴일 전날에도 올리고요. 그리고 뭐 금요일 밤, 토요일 밤, 뭐 이럴 때 피드를 꼭 올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후 시간, 이 시간에 굉장히 노출도가 너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 인사이트 있잖아요. 내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인사이트 보시면 몇 시에 내 팔로워 분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방법 혹시 아실까요? 모르시면 제가 지금 찾아서 설명 한번 해드리고요. 지금 있으신 분들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화는 다 되어 있으세요? 희정님? 네. 네, 저희가 안내는 드렸는데 아직 안 되신 비즈니스 계정은 인스타 계정 그 나의 계정 관리하는 쪽이 있잖아요. 거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커뮤니티 에다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비즈니스 계정을 하게 되면 맨 첫 번째 나의 인스타그램 첫 화면에 나왔을 때 비즈니스 계정만 한해서예요. 이제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는 게 프로페셔널 계정이나 비즈니스 계정은 대시보드를 볼 수 있어요.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거길 들어가게 되면 내 게시물의 노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 팔로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내 팔로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한국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뻔하긴 뻔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뭐 8시, 9시.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 조금 졸리기 전에 1시, 12시 반. 요때 인스타 많이 보고요. 그리고 퇴근하는 길, 6시, 7시. 그리고 아예 9시 이후에 자기 전에. 그렇게 4번 정도가 노출이 좀 많이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노출을 시켜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실 때 막 9시 돼서 부랴부랴 글 쓰시면 힘드시기 때문에 미리 글 쓰셔서 임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임시 저장해 두시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는 아침은 아침에 관련된 글, 저녁엔 저녁에 관련된 글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꼭 맞추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맞춰주시면 더 좋아요. 그 신규 계정들을 노출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새로 팔려고 했는데 맞아요. 신규 계정 노출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요즘에. 그 이현정님께서는 지금 팔로우가 혹시 얼만큼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뷰티 인플루언서 분이 있으심 추천해 주세요. 음,
너무 사실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 연령대가 보통 뉴 아이콘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노아이콘 분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감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미혼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뷰티 인플루언서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잘 하신다고 추천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제 블랑두부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블랑두부. 이제 뭐 사업가로 이제 나중엔 전환이 되시긴 했지만, 이분께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꼭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 제 팀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그래 다시 파헤어나 고민 중이에요.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되게 묵혀둔 인스타그램이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된 인스타그램이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노출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왜냐면 200명인데 너무 옛날에 만든 인스타그램이라면 그게 사실은 그 200명도 지금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200명 정도면 새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노출도가 떨어진다고 하시면. 왜냐면 지금 요즘에 신규분들이,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들만 노출이 되면 인스타가 사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신규분들 노출도가 좀 높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팔로워가 적다 하면 만드시지만, 하지만 근데 뭐 500명 이상 된다 하시면 저는 500명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뉴아이콘 분들이 지금 한 200명 정도는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신 분들이 서로서로 좀 마팔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서로서로 같이 릴스도 찍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마팔해 주시고 소통을 같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10개의 뉴아이콘 분들에게만 댓글을 달아도 그 댓글이 나한테 맞댓글로 돌아와서 10개의 댓글씩만 달아도 되게 좀 성장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이제 품앗이라고 하죠. 품앗이를 많이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